원자력 재료 연력학 1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옥질러리 펑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옥질러리는 뭐 보조 함수란 뜻이죠. 보조. 근데 뭐 말은 보조인데 사실은 옥질러리 펑션 쪽에서 유도한 결과를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중하고 따라오시고 특히나 그 공식을 유도할 때 사인 컨벤션이 좀 혼동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부제를 came in handy 이렇게 써놨는데 배워두면은 괜찮은 영어 표현입니다. 예. auxiliary functions came in handy. 예. 편리하다 뭐 그런 얘기죠. 앞쪽에는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어요. 지난 수업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뭐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 그것과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트로피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시스템의 열량은 이제 주어지고 뭐 온도의 변화는 없겠죠. 보통 등온 과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등온 과정일 때는 엔탈피 변화가 곧 그 주어진 힙 변화하고 같게 되죠. 자, 그러고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 통계 연력학을 맛만 봤습니다. 맛만. 예, 그 유명한 볼츠만 이퀘이션 어떻게 유도됐는지 S는 K, L은 오메가 그거 열심히 유도했죠. 어썸션이 뭐였습니까? most probable state가 고전 연력학에서 말하는 평형 상태다, equilibrium state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많은 것들을 유도를 했고요. 주로 이 number of arrangement 이거를 좀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그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걸 계산할 때는 이제 그 에너지의 이 파티셔닝에 관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파티클, 입자들이 시스템 전체 에너지를 어떻게 나눠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 분포를 만들 수 있는 그 컨비네이션의 개수가 어떻게 최대화되는가. 그것이 그때가 바로 이 most probable state고 그것이 equilibrium state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출발을 시키던 간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equilibrium state로 가게 하면은 확률적으로 가장 이 probable한 state로 어프로치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에너지 교환이 비교적 자유롭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로 시스템을 가져가려면 우리는 무한대의 시간을 주거든요. 예. 자유도하고 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무한대의 시간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뭔가 단단히 굳혀서 완벽하게 고정한 게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입니다.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애초에 정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정의 자체가. 시스템 내에 어떠한 그 요동 변화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에 무조건 충분한 시간을 주면 얘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이렇게 잘 고찰을 해보시면 이 most probable state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오메가 맥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하나의 케이스에 대한 그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 계산값이잖아요. 이것이 거의 그 오메가 토탈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상 10의 23승 아보가드로 넘버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파티클이 많은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 오메가 맥스인 그 상태가 뭐든 간에 이 오메가 맥스인 상태가 그것이 맥스가 아닌 상태를 다 더한 것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그 통계 연력학을 스토캐스틱 어프로치라고 말했던 것의 의미입니다. 네, 그 부분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매크로 스테이트는 우리가 뭐 two independent variable 픽스하면 그냥 유니크 원 유니크 매크로 스테이트 나온다 이거가 이제 처음에 배운 거잖아요 연력학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매크로 스테이트에 대응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보통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가짓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유도했습니까? 파티션 펑션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주요한 결과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리콜을 해뒀거든요. 한번 다시 둘러보시고요. 그래서 이 파티션 펑션이라는 건 사실 어떤 상수였었죠.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게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타를 1 오버 KT로 놨는데 T가 일단 상수여야 되겠죠. K는 뭐 상수로 주어지니까 일단 온도가 상수여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볼륨이 상수해야 됩니다. V가 컨스트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시스템의 볼륨이 왔다 갔다 하면 요 엡실론 i가 바뀝니다. 이 퀀타이제이션 돼 있는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각 에너지 레벨의 그 에너지가 다 그 고정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파티션 펑션 P가 상수로지게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볼륨이 막 변해요. 볼륨이 변하면 이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이게 에너지 필드에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P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스턴 V, 이 등적 과정, 요것이 앞으로 이 제로 인력학에서 그 가정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파티션 펑션을 상수로 고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는 뭐 복습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린 거고. 자, 볼츠만 컨스턴트 템퍼러처 이펙트. 자, 우리가 이 베타라는 거는 그 뭐 undetermined multiplier, 그런 어떤 수학적인 방법론을 써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훌륭하게 유도를 해냈는데, 그럼 베타가 뭐냐, 베타가 뭐냐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밑에 익스포넨셜 펑션이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입실론 i가 있는데 여기에 베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그 비례 관계를 보고서 이게 어 인버슬리 프로포션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원오바 t를 컴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 가장 심플한 형태의 매스메티컬 펑션이기 때문에 초이스가 됐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걸 아마 원오버 t로 놓고 이 앞에 이 k라는 특정 숫자를 곱하지 않으면은 흑체 복사에서 우리가 그 측정한 그 프리퀀시별로 그 빛의 인텐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엠피리컬한 결과하고 매칭을 못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과정에서 이 원오버 KT 텀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체 복사의 그 프리퀀시별 어떤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매칭시키기 위해서 실험으로 측정된 양과 이론 예측치를 매칭시키는 과정에서 두 개의 어떤 그런 가정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에너지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오브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 또 하나는 아마 이 원오버 KT 텀, 요 K라는 이 숫자의 등장,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열심히 어떤 그 계산을 했죠. 예, 가정을 몇 개 도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유도한 식은 ln 오메가는 n ln p 플러스 u 오버 kt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유도를 했고요. 유도 과정을 꼭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연력학적 어, 평형, 연력학적 평형, 그리고 이 볼츠만 이퀘이션 유도,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컨스탄트 UBN이었죠. 그래서 시스템의 사이즈, 자 이제 제가 시스템의 사이즈라고 할 때는 n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사이즈라고 하면 제가 볼륨을 의미하는 경우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거를 제가 지칭하는 게 시스템 사이즈입니다. 자, 시스템의 사이즈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볼륨도 고정이 되어 있고,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의 드나듦도 없고, 부피도 팽창 수축을 하지 않고, 인터널 에너지 총량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예, 오메가 토탈은 오메가 맥스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n이 베리 라지한 케이스에서 오메가 토탈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죠. 오메가 맥스를 계산했습니다. 오메가 맥스를 계산했고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에너지 파티셔닝에 관한 그 서멀 엔트로피를 유도를 한 게 이 S는 K, L은 오메가 이 식을 우리가 얻었죠. 간단하죠. 요 위에서 처음에 유도한 식에서 미소 변화를 고려한 다음에 그거를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양변을 적분하면 이 식이 얻어지게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가정 있지 않습니까?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는 모스트 프라보 스테이트다.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하진 않더라도 S는 K, L은 오메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S는 K, L은 오메가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어레인지먼트가 커지면 최대가 되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고전 연력학에서 엔트로피가 최대일 때가 시스템이 이 평형에 있는 것이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완벽히 사실은 아닌데 아무튼 지금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최대면 이게 두 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에너지 파티셔닝을 막 해가지고 그 에너지 파티셔닝의 어떤 상태가
가장 많은 컨비네이션을 저면 어떤 그런 상태로 갔을 때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게 되고, 그러면 맥시멈 이거일 때 이거는 엔트로피는 맥시멈이다. 이거는 사실은 S는 K, L은 오메가를 다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볼츠만 이퀘이션이 요 가정이 필요 없이 유도된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정이 아니라 이게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S는 K, L은 오메가가 이거 없이 만약에 유도가 된다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스템 이제 에디퀄리브리움. 왜? 그때가 요때가 이거니까. 그래서 요 서술만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고전 연력학에서 이미 했던 얘기인 거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볼츠만 이퀘이션하고도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간단히 있죠. 파티션 펑션이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디터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 파티션 펑션이 상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죠? 등적 등적 과정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스탄트 B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이 팽창을 하게 되거나 수축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시스템의 엔트로피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펑션 P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건데, 이 뒤 이후에 이 어떤 수학적 데리베이션의 모든 과정을 보셔도 어, 이 에너지 레벨의 어떤 변화에 대한 고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죠. 모든 부피 V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그 퀀타이제이션 레벨이 이게 돼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실험적으로 뭐 부분적으로 규명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물질을 하나 상정해서 걔가 부피 변화할 때 에너지 퀀타이제이션이 어떻게 변화한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재료 인력학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어떤 이런 부피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좀 유효한 해석인 건가?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계속 아직 요약 중이네요. 예. 이것도 뭐 쉽죠. 이거 이제 요쪽에 이제 이제 열이 전도되는 거죠. 히플로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요게 이제 뭐 K가 생략돼 있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엔트로피의 그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엔트로피 변화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이제 그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이퀄리브리움이니까 이제 더 이상 변화 없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TA가 TB가 되든가, 이 식을 해석하면 바로 나오죠. TA가 TB가 되면은 이게 변화량이 0이 되니까. 아니면은 델 Q가 0이어야 되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트리비얼 하다 그랬죠. 이거 아무 열이 안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단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멀 엔트로피 얘기를 한참 한 거였고, 뭐 에너지 파티셔닝 펑션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식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논의를 했죠. 컴퓨레이셔널 엔트로피. 그러니까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레인지 할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에너지를 이렇게 어레인지, 디스트리뷰션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스파셜하게 공간에서 여기 있는 아톰들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레이셔널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이 스타팅 포인트가 어, 순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순물질이 있을 때는 이제 오메가가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물질 때 오메가가 1일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원자 아무리 바꿔도 다 똑같은 거고, 여기 경계선 있고 섞이면 안 되니까 오메가 무조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를 지금 구하는데, 이게 빼기 ln 2를 빼봐야 이거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최종 상태에서의 이 넘버 오브 스파셜 어레인지먼트를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오직 우리가 스타팅이 수물질이었을 때 이게 이펙티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를 이제 지금 구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토탈 엔트로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K ln 오메가 서멀 더하기 K ln 오메가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이게 자연 로그니까 이게 곱해갖고 여기다 안에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클래시컬 서머다이너믹스에서는 이 자발 과정은 비가역이고, 따라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를 한다. 그러므로 시스템은 이퀄리브리움을 달성하게 된다. 언제? 엔트로피가 맥시멈일 때. 엔트로피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시스템의 종착역이다. 모든 자발 반응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일어나므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최대 지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그것이 증가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이퀄리브리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러프하게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시스템을 미케니컬 워크를 시켰는데 이게 전부 다 디그레데이션 나가지고 전부 다 엔트로피로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와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트로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더 이상 워크를 할 능력이 없어. 그럼 시스템 멈추겠죠. 그죠? 그 기계 장치가 뭐든지 간에 그 워크 다 하고 나면 시스템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는 시스템에 변동이 없지. 실제로는 어떻겠어요? 이 워크를 하는 도중에 시스템이 좀 뜨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에. 근데 그 기계가 멈추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걔가 서서히 식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연력학적 해석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연력학적 해석은 처음에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최종 스테이트로 가면 그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웍이 전부 다 웨이스트 돼서 큐가 된 다음에 그 힛이 전부 디서페이션이 돼가지고 엔바이런먼트하고 이제 뭐 온도 압력이 완전히 동일해졌을 때 사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프랙티컬하게 때로는 시오레티컬하게 연력학을 활용하는데 그 좀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웍이 끝나고 서서 여전히 그게 뭐 당연히 연력학적 평형으로 아직 안 가 있는 상태지만은 이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엔트로피가 맥시멈일 때 뭐 이퀄리브리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 it means there's still room for entropy increase. 그죠? 만약에 이제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아니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시스템이 떤 다른 스폰테니어스 체인지에 또 종속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 느끼시기 쉬운데 사실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정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히 교과서 읽어보시고 녹화된 강의 한번 보시면은 조금씩 감이 오실 거고 헷갈리는 부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리캡이네요. 자, 이 리캡이 그 강의 노트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앞으로 논의하는 거에서 이 여러분들이 리캡에 있는 내용조차 모르면 그 앞에 있는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리캡이 있는 거예요. 자, 어썸션 뭐였습니까? 좀 이제 좀 지겹네요. 그죠? Most probable microstate가 equilibrium state다. 그죠? 그리고 almost always numerous microstates가 correspond 한다 어디에? 싱글 매크로 스테이트에 UBN. 네, 뭐 그런 거 했고요. 자, 그러고 What is the most probable microstate? 해서 이제 맥시멈 오메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주어진 총량의 에너지가 있고 주어진 파티클의 개수가 있는데 우리가 걔들한테 에너지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면 걔네의 possible combination이 다른 컨비네이션에 비해서 이 가장 그 숫자가 많아지는가? 네, 그게 평형 상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의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는 사실 거의 전체와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시스템이 연력학적으로 이 오메가 맥스를 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 파티셔닝을 하는 상태는 통계적으로 발견될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계 연력학의 결론인 겁니다. 왜? 오메가 맥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어떤 다양한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발견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하나의 매크로 스테이트에 다양한 어떤 그런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발견하게 될 텐데 실제로는 거의 한 가지 종류만 발견이 되는 이유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보가드로 넘버가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뭐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죠. 대통령 선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5천만 명을 조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선거 결과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한 1000명 조사합니까? 한 1000명 조사하거든. 5천만 명,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투표권은 뭐 한 3천만 명 됩니까? 예, 3천, 4천만? 뭐이 정도 된다 치면은. 이게 몇 분의 1입니까 도대체? 예, 이게, 3만 분의 1입니까? 예, 3만 분의 1만 조사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서 막 치열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게 뭡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조사하는 거지, 표본을. 그러면은 이제 거의 틀릴 수가 없다는 거지. 통계적으로 얻어진 결론이 틀릴 확률이라는 게 거의 없다는 거지. 예. 한번 생각을 해봐요. 3천만 명 다 조사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틀려갖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뒤집혀질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most probable microstate가 equilibrium state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물리적 의미 뭐였나요?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on each constituent. 요건 이제 파티클 말하는 겁니다. 몰레큘이든 아톰이든. in the system with the most number of arrangement of which ni decreases exponentially with increasing epsilon I.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고찰을 하는 와중에 뭐가 났습니까? 파티션 펑션 p가 유도됐는데 이것의 물리적 의미를 고찰해 보면 아주 간단하죠. 이 양자화된 에너지 레벨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로 갈수록 거기를 파퓰레이트하는 파티클의 숫자는 이 익스포넨셜리 디크리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스템 템퍼처가 매우 높지 않으면 말이에요. 시스템 템퍼처가 매우 높아도 익스포넨셜리 디크리즈 하는 건 같은데 그냥 절대적인 숫자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파티클 숫자 n이 컨스탄트라고 한다면 이 로우 에너지 레벨에 있는 애들이 하이 에너지 레벨로 좀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줄어들고 조금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 이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리캡하고 나니까 수업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자, Introduction to Auxiliary Function. 자, 봅시다. 자, Power of Thermodynamics 뭡니까? 재료 연력학, 원자력 재료 연력학의 어떤 그 힘. 이 재료 시스템에서 이 평형 상태를 어떤 그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거고 또 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것의 서라운딩이 있는데 그 시스템 이제 environment라고 할 수 있죠. environment에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것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제 요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료 연력학을 잘 활용하면. 자, 그리고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거의 가장 먼저 말씀드렸죠. 뭐를 예시로 삼았습니까? 아이디얼 가스 그 PB는 RT 이거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고 2법칙을 배우고 그 두 개를 컴바인을 했죠.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DU는 TDS-PDB 이걸 얻었는데 이 위에 보면 뭐라고 해요? relationships 관계식이라는 거지 관계 뭐 어몽 서모다이나믹 프로퍼티 서모다이나믹 프로퍼티 뭐예요? 뭐 P, V, T, S 그죠? U 이게 다 서모다이나믹 프로퍼티잖아 그죠? P, V, T, U, S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이게 단가요? 다섯 개가? 예. 그래서 자, 그게 다 들어있죠 여기에 U, T, S, P, B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법칙, 2법칙을 합쳐가지고 이 DU는 TDS-PDB라는 아름다운 식을 얻었는데 어, 이 식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UV가 컨스탄트면 DS가 0이 되게 되니까 시스템이 맥시멈 엔트로피를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달리 얘기하면 컨스탄 SV, 그러니까 엔트로피하고 볼륨이 상수가 되면 인터널 에너지가 이제 변화가 0이 되는데 이것은 미니멈 인터널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직관적으로 아니 똑같이 DS는 0, DU는 0인데 왜 하나는 맥시멈 엔트로피고 또 하나는 미니멈 인터널 에너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엔트로피가 뭔가 섞이는 것에 관한 거라는 거면은 무질서함에 우리가 시스템을 스폰테니어스에 그냥 냅두면 당연히 이거 맥시멈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다 최대한 섞여버릴 거 아니야. 별다른 뭐 다른 요소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맥시멈이 된다면 멈추는 거고 인터널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항상 이렇게 U자 계곡 생각하면 되죠. 공 놓고 이거 왔다 갔다 한참 하다가 결국 다 댐핑되고 나면 얘는 바닥에 가잖아. 바닥에 가면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0이지. 그리고 덤으로 카이네틱 에너지도 0이겠지. 자, 에너지는 그냥 냅두면 스폰테니어스하게 디서페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미니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디서페이션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 워크 디그레데이션 이렇게 불렀잖아요. 물론 항상 그게 매칭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것만큼 이리버서블 엔트로피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뭐 DS는 0, D는 0인데 하나는 맥시멈이고 하나는 미니멈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교과서에도 달랑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뿐이지 아무런 퍼더 익스플레네이션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방금 드린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엔트로피하고 이 볼륨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은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조절하기도 어렵고 시스템의 볼륨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룸이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때는 뭐 기체나 유체면 그나마 볼륨 뭐 조절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뭐 고체다. 그러면 뭐 비합축성이고 고체 이거 뭐 답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S하고 V는 굉장히 불편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긴 한데 좀 불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좀 다른 걸 좀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여기다 지금 질문 하나 던졌는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고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시간 무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3차원에 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무빙을 논할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항상 3이 되게 됩니다. 3.
우리가 two independent variable을 고정하게 되면은 그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남는 게 1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연력학적 세계에서 PV는 RT가 되잖아요. 자, 이 중에 두 개를 고정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가 고정이 자동으로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개를 고정하면 다 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했던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which independent variables would be the most convenient? 이건 뭐 답 정해져 있죠. 그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를 측정을 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온도 압력이 최고죠. 온도 압력이 정말 편합니다. 프레셔 미터, 뭐 서모미터 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통계 연력학에서는 조금 달라요. 통계 연력학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퀀타이제이션 그 사이의 그 갭들, 그다음에 에너지 퀀타이제이션의 그 어떤 각각의 그 절대값들 이것들이 안 변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DV가 0인 상태를 굉장히 이렇게 놓고 논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이 P는 컨스트 그 저기 파티션 에너지 파티셔닝 펑션이 컨스트 요 조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컨스탄트라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PNT 조합을 선호하고 어떤 때는 VNT 조합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Combined First and Second Law 이것을 이 U가 SV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PT 또는 V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필요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한다? 그거를 옥줄리 펑션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걸로 하죠. 맥스웰 이퀘이션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또 이제 좀 다른 몇 개의 그 프리 에너지 펑션을 좀 유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거의 얘기를 다 했네요. 자, 그 상태 방정식의 한계가 무엇이냐? DU는 TDS-PDV의 한계는 뭐냐? No other than inconvenient choice of independent variable. 자, 이건 얘기했던 거고요. No consideration on chemical composition change. 자, 요거 재밌죠?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N은 컨스트로 놨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임플라이 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시스템 사이즈가 그냥 안 변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분. 보통 우리가 컴포지션 C로 많이 쓰죠. 캐피탈 C로. 예, 이게 상수라는 거지. 예.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은 사실 대부분 그냥 순물질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브스턴스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순물질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순물질이 아니라 뭐 두 개 이상의 그 두 가지 종류 이상의 그런 컨스티튜언트가 있는 경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그램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 재료 역학 다 배우고 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케미컬 컴포지션 체인지에 대한 그것과 어소시에이트하는 다른 많은 서모다이나믹 그 베리어블들의 어떤 이 관련성에 대해서 좀 전혀 논의가 돼 있지 않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모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가 아니라 서모다이나믹스 앤 메탈러지 오브 뉴클리어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Please think about the situation for nuclear fuel. 자, 뉴클리어 퓨얼 문제 뭡니까? 피션이죠, 피션. 피션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피션 프래그먼트가 나오죠. 피션 프래그먼트가 시간이 좀 지나면 피션 프로덕트가 됩니다. 에너지 다 잃고 디케이 좀 해가지고 피션 프로덕트가 되는데 얘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에 해결료가 이제 유오토였다고 치면 유도 아니고 오도 아니잖아요. 유지알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유도 아니고 지알도 아닌 것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죠? 해결료 안에서 연료값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컴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말 제가 그 해결료 재료는 좀 따로 배우셔야 된다고 해결료 공학 수업 따로 들으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거. 연력학을 들이대서 뭐 어떻게 하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한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 뭐 어쨌든 칼이 하나밖에 없으면 닭 잡는 칼로 소도 잡아야 되고 그냥 저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죠? 예, 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해결료는 재료 연력학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시스템 해석이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예. 지금 라디에이션 데미지 얘기는 하지도 않았죠. 지금 라디에이션 데미지는 얘기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그 디펙트 컨센트레이션 증가나 뭐 디퓨지비티 증가나 이런 얘기 아예 하지도 않았고 예. 그렇지만 이미 뭐 피션 프로덕트에서 다 이제 다 박살나간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디벨롭을 할 때 가정을 하잖아요, 가정을. 근데 그 가정이 실제 상황하고 최대한 좀 가까워야 이 학문의 유효성이라는 게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원자력 재료가 왜 어렵냐 그러면 다 깨져, 다 깨져. 다 깨져. 그래서 기존 학문들의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그 가정이나 포스출레이트들이 그냥 당연히 안 맞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 해석을 하기도 힘든데 해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없으니까.
자, 1945년에 원자탄 떨어지고 1957년에 상업용 PWR 나왔잖아요. 몇 년 지났습니까? 이제 70년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진짜 베이비예요, 베이비. 원자력 재료공학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해안가에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래도 우리들이 있어야 원자로가 안전하게 돌아가겠죠. 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본론으로 돌아가죠. 어, incapable to account for any other type of work except PB work. 자,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알죠. 옛날에 뭐 18세기 때는 PDB work, PB work만 얘기하면은 됐지, 그지? 내가 이걸 PDB work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VDP work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PB work 이거 요거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PB work 말고 또 뭐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응? 어카운트 할 수 있는 없다는 거지, 인케이퍼블 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아더웍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떻게 웍을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제일 대표적인 건 뭐 전기로 하는 일 같은 게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뉴클리어하게 하는 웍도 있겠죠. 예, 피션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예. 자, 그래서 이 물 끓여가지고 부피 팽창하는 것만 가지고서 웍하던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게 연력학이고 그걸 우리가 뭐 그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발전시키고 확장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최신의 웍들을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학문이다. 특히 해결료 안에서 피션이나 어떤 핵 반응이 굉장히 다른 어떤 에너지 소스로 많이 작용을 할 때 이제 거의 좀 기대하기 힘들다. 네. 예를 들면은 저기 뭐 금속 합금 해결료에서 여기에 이제 컨스티튜언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막 디퓨전에서 이동하는데 연력학 갖고서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요. 그러면 어떤 정도로 틀리냐면은 예측된 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원소가 움직이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방향으로라도 좀 가지고 이게 좀 디퓨지비티가 좀 다르고 이런 정도면 좋겠는데 응 아니야 이러고 반대 방향으로 막 가요. 예. 그리고 뭐 왠진 모르겠는데 막 움직여. 예. 근데 뭐 연력학으로는 도저히 뭐 어떠한 해석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additional auxiliary functions are required. 요거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하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결론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U가 미니멈이 되고 S가 맥시멈이 되고 뭐 이래야 시스템이 이제 그 자발 과정을 다 거친 거고 이제 자발 변화를 다 거쳐서 그냥 어떤 그 이퀄리브리움으로 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충돌. U가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아무튼 그냥 이론적으로 시오레티컬하게. 자, U를 미니마이즈를 했는데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가 안 됐어. 그러면 이건 시스템이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를 하려고 했더니 U가 다시 올라가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를 했는데 미니마이즈 한다.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를 했는데 인터널 에너지가 미니마이즈가 안 됐어.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를 더 끌어내려고 하니까 엔트로피가 다시 내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in order to overcome the issues addressed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조금 논지의 어떤 관점이 달랐죠. 위쪽에 제시된 거는 케미컬 컴포지션에 대한 것이 없고 PDB 웍 말고 다른 게 이제 요건 이제 케미컬 웍을 주로 고려할 건데 우리가 PDB 웍 말고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케미컬 웍은 이제 아토믹 반딩의 종류나 이 종류 간의 비율이 바뀌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상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예. 그리고 상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사실은 스토이키메트릭 컴파운드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미 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죠. 페이지 다이어그램 그릴 때 우리가 스토이키메트릭 컴파운드를 컨스티튜언트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가 만약에 상변이가 일어나면 걔네 비율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소시에이트하는 에너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U도 아니고 S도 아닌 그 무언가 제3의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 A하고 이 G라는 겁니다. A, 헬르몰츠 프리 에너지. 어떤 책에는 F로도 씁니다. 그래서 A는 이제 U-TS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G는 이제 H-TS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U하고 H만큼의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뮤 케미컬 포텐셜은 쉽습니다. 뮤는 델 G, 델 N 이렇게 정의가 될 건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혹은 다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